공기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22.2도입니다. 지금까지 성세정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오늘 새벽 2차 추경안이 국회의원 185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무성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6명이 반대, 나경원 의원 등 15명은 기권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추경안이 처리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20대 국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오창석의 5분당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숨진 현장 근로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상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널A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1박 2일 41시간 만에 검찰이 철수하면서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자료들을 가져왔을까요? 기자들의 수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황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도심 곳곳이 막혔습니다. 고속도로는 정말 붐볐습니다. 밖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그런데 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고 있는지, 어디서 뭐 하면서 라이브 비데이 만나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덧 벌써요. 2020년 4월 일기를 딱 한 줄로 표현해 본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20대 국회에 대한 한 줄 평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 귀담아 듣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주시면 선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라이브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많이 이상해. 다 이상. 주진우 라이브. 성우 써주세요.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커밍 순. 뉴스 피로에서의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발표가 나왔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명입니다. 4명이요? 네, 72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4명 모두 해외 유입 확진자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없다는 거네요? 네, 어제의 경우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이 31번 확진자 이후 처음으로 지역사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계속 지켜봐야 할 단계입니다만은 좀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아, 네, 그래도 네. 네, 이 격리 해제자가 어제보다 137명 늘어서 9,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격리자도 1,459명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1명 발생해서요. 이 누적 사망자는 247명이 됐습니다. 네. 아, 다행인데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그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네네. 총선에서 감염된 확진자가 없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약 2,900만 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 지난 총선으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것은 방역망 내에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통제해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네네. 코로나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연휴에도 그 국민들께서 이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긴급 빼자고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드디어 통과됐네요. 네, 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그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0시 50분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가구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그리고 나머지 가구에는 신청 가구에 한해서 다음 달 13일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급이 되는데 그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가구의 경우 그 오는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3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될 텐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그리고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습니다. 4인 이상은 무조건 100이고요. 네, 5인 가구, 6인 가구든 다 100만 네. 원을 받습니다. 네. 다만 이 지원금을 정부가 80% 대고 지자체가 20%를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지자체 중에서는 이미 재난소득을 지급한 곳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지자체의 사정과 결정에 따라서 이 20% 부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온라인 나는 컴퓨터 몰라 온라인 신청 어려운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오프라인 신청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이 선불카드 형태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들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금고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나는 빨리 받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좀 창구가 복잡하거나 온라인 신청 밀리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에서는 10일부터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18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본회의에서요. 네. 긴급 재난지원금 이외에도 N번방 관련법도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이외에 가장 주목되는 통과 법안은 역시 N번방 재발방지법입니다. 예. 관련 법안이 여러 개인데요. 일단 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니요. 지금까지는 판매하는 사람들, 만든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네네. 소지자는 처벌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지와 저장,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소지할 때 처벌을 받는 경우는 미성년자에 한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다른 사람이 본인 의사에 반해서 유포를 하면 이 처벌한다라는 규정도 넣고 형량도 높였습니다. 처벌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 역시 징역 1년 이상 그리고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이 됐고요. 처벌해야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더 놀라운데. 네, 놀랍죠. 그리고 이 특수 강도 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이것을 실행에 옮기지
넘기지 않더라도 예비 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처벌해야죠. 네. 그리고 불법 영상물 촬영 제작에 대한 법정형은 또 대폭 상향이 됐고요. 예.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습니다. 네. 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이 범죄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범죄 수익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법 개정도 이루어졌고요. 이 앞으로는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이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지금 무급 휴직 중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그 특별법도 통과했죠, 국회에서? 네,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미국 측에서 이 한국인 근로자 4천여 명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단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된 법안이 있었는데요. 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그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이른바 인터넷 전문 은행법도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KT가 그 인터넷 은행인 이 K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라는 비판이 있으면서 KT 특혜법으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천 화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처음에 전해드릴 때는 4명이었는데 네. 계속 사망자가 늘어서 최종은 38명이 됐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즉각 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네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이천 물류창고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빈틈없는 화재 안전대책 실천 방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민께 송구하다라면서 이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8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이미 비슷한 사고가 2건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네, 관련해서 지금 많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망자가 많았어요. 네, 2008년 1월에 그 유증기에 불이 붙으면서 이번 사고가 굉장히 흡사하죠. 이 40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역시 이번 사고와 비슷하게 이 샌드위치 패널에 용접 불똥이 튀기면서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아울러 이 화재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TF 구성도 함께 지시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 홍준표 무소속 당선인을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직접 비판에 나섰네요. 네, 홍준표 당선인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를 비판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미래통합당 지도부들도 이 홍준표 당선인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홍준표 전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를 계속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홍준표 당선인을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서 남의 당 일에 감나라 판나라 참견하지 말라라면서 홍준표 당선자는 무소속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무소속이긴 하죠. 네, 이 홍준표 전 대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을 하다가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이 홍준표 당선자를 차기 대선 주자에서 배제하는 발언을 하자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내정자는 물론이고 이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찬성하는 현 지도부 그리고 중진 의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이 심재철 원내대표를 향해서 참 끈질기고 집요한 총선 폭망 지도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권 때문에 이런 비대위를 구성하려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홍준표 당선자가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고 공공연하게 유포했다라면서 공당의 진로를 공천 미락과 같은 사익 때문이라는 등 그렇게 폄훼를 하려는 말은 악의적인 넋치기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정치적 견해가 어제와 오늘이 손바닥 뒤집든 바뀌는 사람에게 당원과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이 41시간 만에 종료가 되겠네요. 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 채널A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는데 네. 오늘 새벽 2시 50분에 끝났습니다. 41시간 만에 압수수색이 끝난 건데요. 네. 이 검찰 측은 이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이 채널A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를 벌이다가 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 자료는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이 추후에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도 취재해봤는데 네. 극히 일부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몇 개만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이 검찰은 당초에 이 채널A 이모 기자 등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들의 사무 공간 그리고 전산 장비 등을 수색해서 협박 등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채널A 기자 수십 명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압수수색 방침을 접고 사실상 이 자료 제출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앞서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이 채널A의 이동재 기자가 검찰 인맥을 내세워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라며 이 수감 중인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강압적 취재를 했다라면서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낸 바 있습니다. 유시민을 쳐야 뭐 유시민을 치겠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했는데 굉장히 네네. 좀 언론이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취재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 얘기를 또 했는데요. 네. 또 우리나라 쪽에서 돈을 더 내기로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29일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 한국이 국방 협력을 위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는데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합의했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예.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언급을 부인했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합의된 건 아무도 없다라고 잘라 말했고요. 이 모든 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게 이 협상의 기본 원칙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1일로 예정된 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앞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좌초된 바 있습니다. 막판에 장관들까지 다 사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지금 틀어서 좌초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 측의 양보를 그 이후부터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13% 인상안이 우리로서는 가능한 최고의 수준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새 같은 시대에 13%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죠. 네. 네. 아니 미국 지금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4% 정도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죠. 다른 것도 다 떨어질 텐데 13%를 올려준다는 거는 굉장한 일인데. 이게 뭐 1,000원, 만 원도 아니고 그 1조 원의 13%니까요. 예. 엄청난 돈입니다. 방위 분담금을 주한미군 다 쓰지 못해가지고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목소리도 정치권의 목소리가 좀 없는 게 저는 좀 아쉽기도 해요. 국회가 새로 열리면 그 토론이 계속 되겠죠. 네.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인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인분을 먹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정말 엽기적인 교회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시내의 한 교회에서 그 인분 섭취를 강요하는 등 이 엽기적인 리더십 훈련을 강요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이른바 리더십 훈련을 받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가 공개한 그 해당 교회는 빛과 진리의 교회입니다. 네. 현재 이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관련자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 서울 북부지검에 관련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동대문서에 수사 지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이 교회는 신도들에게 이 자신의 인분 먹기, 음식물 쓰레기통 들어가기, 이 공동묘지에서 서로 채찍질하기, 이 불가마 들어가서 견디기, 양수리에서 서울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걷기 등등을 리더십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시행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대체 리더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이럴 거면 리더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교회 전 신도이자 이 고소인인 A 씨가 2018년 10월 이 잠 안 자고 버티기 훈련 중에 이 뇌출혈로 쓰러진 뒤에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 A 씨는 이 훈련 도중에 팔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응급차 출동이 2시간 넘게 지연됐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A 씨는 해당 교회 관계자들이 이 교인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 A 씨 사건을 언급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는 등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인분을 먹는 게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무슨 빛과 진리하고도 또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명진 목사님,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네. 있어요. 서울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느티나무님
그 리더 반댈세. 반대가 아니라요. 이분은 그 사법 처리가 돼야 됩니다. 형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그 검사님들 이런 수사 안 하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지금 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 양님, 휴일에도 비데이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휴일에도 비데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큐마티니님, 거리두기 동참으로 방콕 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지금 방콕이 나중에 방콕행 비행기에 타고 있을 우리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참, 조금만 참으면 이제 우리가 여행도 가고 정상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코로나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하님, 봄꽃처럼 찰나의 봄날 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님 화이팅. 네, 아하님도 화이팅입니다. 나드리어님, 집에서 함께해요. 그렇죠. 집에서 함께 하시는 이런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다. 네, 보아님, 그 보아님은 아니시겠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했습니다. 평일날 오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네, 부처님께 평일날 오신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2202님, 경북 김천에서 떡볶이 푸드 트럭 합니다. 28도까지 기온이 올라서 초여름날 같이 무척 더워요. 불 앞에서 음식을 조리하니 정말 덥네요. 그래도 손님분들이 찾아주시니 즐겁습니다. 오늘도 비대위 듣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일단 푸드 트럭도 열고 뭐 장사도 되고 손님들도 찾아오고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어찌 보면. 네. 김나원님, 대전에 있는 동학사에 갔다 왔어요. 카페에 앉아서 비대위 보고 있어요. 비대위 관세음보살. 네, 원래 이렇게 비대위 관세음보살이란 말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김대성님, 평상시에는 차 안에서 듣는데 오늘은 좋은 꿈 꿔서 복권 명당집에서 줄 서서 듣네요. 좋은 꿈 꾸셨어요. 그 복권에 그 꿈이 그 복권에 실렸으면 좋겠네요. 2405님, 주기자님, 청소년들에게 말해주세요.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라고요. 그냥 다니는 청소년들 많아요. 네. 마스크 쓰고요. 손 잘 씻어야 됩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만 좀 잘하면요,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분들이 더 많이 써야, 더 잘 쓰고 손 잘 씻어야 된다는 게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중국에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요, 특별히 남자들한테 치명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문명보님, 과수원에서 귤나무 관찰 중입니다. 과수원에서 귤나무가 얼마나 예쁠까요? 지금 이때 파릇파릇, 네, 푸릇푸릇. 네. KK님, 호주는 아직 락다운. 한국 부러워요. 네,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유럽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해서 부럽다고 계속 자기는 집에서 꼼짝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한국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뿌듯했습니다. 9193님, 20대 국회 한 줄평, 미술관 옆 동물원, 동물국회 입장료 무료. 미술관 옆 동물원, 이거 좋네요. 미술관은 좀 멀지만 이번 20대 국회 너무 일을 안 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반성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81님, 20대 국회는 공술의 공수고 아무 의미가 없었던 국회 아닐런지. 공술의 공수가 하면서도 그런 좀 의미는 조금 남겼을 거예요. 여기서 배워야죠. 그래서 21대 국회는 일하게 만들어야죠. 국민이 눈 부릅뜨고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첫날답게 계속해서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많고요. 사고 소식도 많습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면 황전 1터널 부근 1차로와 동순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사천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이 혼잡합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사고가 났는데요. 남풍산 나들목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가장 긴 구간 정체되고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반포부터 서초와 신갈 분기점, 안성 분기점 일대에 밀리고 있고요. 좀 더 지나서 안성 부근에서 청주 부근까지 54km 긴 구간 막힙니다. 이후 대전부터 비룡 분기점, 남북권인 동대구 진출로 정체 살펴지고요.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도 긴 구간 정체입니다. 바람 부근부터 서해대교까지 밀리고요. 서산 부근에서 운산터널 쪽으로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마음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떤 한 분이 옆에 와 계십니다. 저 좀 놀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한국 정치 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통렬하고도 유쾌하게 관통했다. 정치 사상 비극적인 사건. 그런데 이 평가가 2017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우수 노래 부분 수상자였는데요. 노래 제목이 아래로부터 혁명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엄청난 것이 왔구나. 우주의 모든 기운이 그대와 나만을 둘러싼다. 다시 한번 엎어보자. 잘 모르겠네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볍지도 않은데요. 아래로부터 혁명, 이 곡을 직접 만들고 노랫말을 쓴 전범선과 양반들의 전범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범선과 양반들입니까? 그룹 이름이? 지금은 양반들로 바꿨습니다. 양반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아니 뭐 강병철과 삼태기, 신중현과 엽전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양반들이 그 그룹 이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약간 뭐 낮에는 공자를 맹자를 하다가 네. 밤에는 풍류를 즐기는 그런 삶을 꿈꿔가지고. 네. 낮에는 양반들요. 공자를 맹자를 하긴 하세요. 조나단 엘님이 살 뺀 김어준 같은데 이렇게 일단 털나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서요. 털나고 머리가 길면 약간 네. 비슷한 자연인 같은 느낌이 들죠. 네. 낮에는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글 쓰는 일을 하시고. 예, 지금 성대 앞에서 책방도 운영하고 있고. 네. 그래서 방금도 책방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책방을 운영하십니다. 그러면 직업을 어떻게 뭐 하는 분이라고 소개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본업은 가수고요. 예. 밴드 양반들에서 노래하고 있는 전범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대 앞에 책방 풀무질이라는 곳을 낮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풀무지를 다니면서 제가 책 많이 사고. 그러셨구나. 네,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그러니까 서점을 책방을 운영하고 예. 글도 쓰고 네네. 밤에는 노래하고 그렇죠. 그런 곡 쓰고. 분이세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왜요? 원래는 사실 좀 주어진 길을 이렇게 정해진 어떤 제가 저희 길을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네. 민사고를 나오시고 아이비리그 출신이세요. 그런데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와서 이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대학 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석사를 끝내고서 약간 취미로 전범선 양반들을 하고 있었고. 네, 음악에 대한 꿈이 있었군요. 항상 이제 음악을 좋아하긴 했었죠. 네. 중학교 때부터 밴드를 해왔으니까. 근데 네. 2016년에 제가 공교롭게도 혁명가라는 음반을 발매하면서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아래로부터 혁명이라는 노래를 연주를 하고 다녔었는데 네. 어떻게 또 촛불 혁명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상관없이 먼저 막 부르고 다녔는데. 그렇죠. 이 석사 논문 주제가 제가 혁명사였어요. 예.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연구하면서 약간 그냥 비유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주의 모든 기운이 그대와 나만을 둘러싼다. 이거는 예. 당시에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예. 약간 시적으로 느껴져서 예. 그걸 멋있는 말이다. 예. 알고 보니 그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시적인 표현 맞아요. 네. 본인은 그것들을 믿으셨던 것 같으신데. 본인은 믿었죠. 네. 네. 그래서 그게 맥락이 그렇게 되면서 되게 재미난 공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진로를 이제 음악으로 택하게 된 거죠. 그때. 2016년에. 네. 공부를 하다가 네네. 혁명사를 공부하던 역사학도였는데. 역사학도였죠. 예. 학도였는데 그러면서도 그 혁명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하다가 이 길이 나의 길인 것 같다고 하고 이 길을 선택하셨어요? 정확히는 그 2016년 11월 12일 네. 그 광화문 민중총궐기 처음으로 100만 명이 모였다고 했었던 네. 그 날이었는데 네. 그때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이 텍스트 의미가 아닌데 예. 컨텍스트가 이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새로운 또 의미가 발생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때 느꼈던 재미 때문에 이게 훨씬 뭐 변호사의 길이나 예. 어떤 뭐 학자의 길보다 재밌는 길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네 알겠어요. 네.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네. 책방을 하게 된 계기는요? 책방 사실 이거는 음악을 하게 된 계기랑 비슷한데 네. 저희 어머니가 원래 이제 밴드도 하셨고 책방도 운영하시고 어머님이 훌륭하셨네. 훌륭하셨다. 그렇죠. 저는 네네. 그렇게 느끼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님은 그렇게 낭만적이었는데 네네. 아들이 잘 나가던 길을 걷어차고 음악인을 간다니까 그때 네. 또 어머님은 또 뭐라고 하시나? 엄청 가슴 아파하셨고 그렇죠. 걱정하셨죠. 예, 아들이 낭만적인 길을 가는 부모는 또 싫어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좀 하시긴 했죠. 뭐 그래도 가수를 해도 변호사 자격증을 있는 게 좋지 않냐부터 네. 시작해서 뭐 박사는 하는 게 맞지 않냐.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가 그러면 저한테 기타를 안 주셨으면은 네. 어머니가 집에 책방에 안 하셨으면은 네. 이런 어떤 나의 영향이 없지 않았을까. 예. 그럴 때만 이제 본인도 이제 뭐 딱히 포기했어요? 예, 그러고 계시죠 뭐. 포기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네. 뭐 자식에게는 지금 좀 의절하고. 없다고. 지금은 돌아가셔가지고 네.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닙니다. 네네. 올해 30살입니까? 91년생? 그렇죠. 한국 나이로 30살입니다. 많이 들어 보여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부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그래서 나 전범선은 네. 양반들과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생활하겠다 이런 좀 다른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네. 약간 좀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나그네의 길을 올라가는 느낌으로 네. 뭐가 닥칠지 모르겠으나 네. 그래도 내 길을 찾아가다 보면은 재미있고 의미 있게 살진 않을까 네. 정도의 일단은 포부입니다만 네. 확실히 좀 요새 불안하긴 합니다. 책방 장사도 잘 안 되고. 책방 장사가 안 됩니까? 네. 풀무질이라는 서점이 그 성균관대 앞에 사회과학 서점입니다. 그 네네네. 시집과 그리고 사회과학 서적을 이렇게 파는 서점이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네. 그 서점이 조금 경영 위기로 문을 닫는다 했는데 어떤 뜻 있는 청년들이 인수했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그게 전범선 씨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폐업 위기인 책방은 확실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뭐 책이 안 팔리고 네. 일단 지하에 있어요. 공간이. 원래 1층이었는데. 원래 1층이었는데 좀 어려워져서 지하로 내려갔던 거에서 또 어려워져 가지고 저희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햇빛도 잘 안 들고 네. 낮에 가 있는다고 하는데 얼굴이 낮인지 밤인지 분간이 잘 안 되고. 얼굴이 좀 누렇게 떴어요. 그래서 서점이 좀 잘 안 됩니까? 열심히 지금 부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임도 못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풀무질이 이게 타개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임도 하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출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예.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은 다시 모임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군요. 그 서점은 누구랑 같이 합니까? 같이 뭐 동업하는 이제 청년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출판사 운영하는 친구도 있고. 예. 그래서 외롭진 않습니다만. 네. 뭐 밴드도 마찬가지죠. 네. 네. 여기는 KBS 일라디오고요. 지금 생기신 품행이 저희 KBS 일라디오 뉴스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시사, 정치 아니면 다른 내용을 또 다른 젊은이들한테 인생이 이런 거다, 어떻게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거라도 뭐를 보여줘야 되는데 딱히 보여줄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보고서 저처럼 뭐 살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러고 싶지는 않다고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류동주님 오늘 최고의 충격을 주는 뉴스는 30이라니 저 얼굴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러대요. 근데 뭐 제가 가려고 했던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하고 있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네.
뭐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 낭만을 추구하거나 네. 자유를 쫓는 것이 예. 크게 뭐 위험한 일은 아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또 정도. 중요하잖아 살면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네네. 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1156님이 난 쥐뿔 내 인생도 엉망으로 살면서 왜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너무 안타까울까? 가슴 깊이 새겨 있는 저 학벌주의 얘기하는데 네. 그냥 엘리트로 걸어왔어. 네. 그래서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일자리, 편안한 직업, 그다음에 편안한 그 노후가 보장되는데 그걸 박차고 나와서 다른 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네. 놀랍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네. 근데 결국에는 뭘 위해서 살고 싶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가 꿈꾸는 삶은 어떤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막 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제 친구들이랑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을 수 없는 거라고 느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역사학도 측면으로 네. 역사학을 배웠으니까 뭐 베이스에 역사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역사학 측면으로 보면 지금 한국 사회, 네. 한국 정치는 어디만큼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비유하자면? 어떤 한국 현대사의 어떤 그 진보를 네. 서양사랑 이렇게 딱 매치시켜서 말하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은데 네. 최근 코로나 사태를 보고 나서는 네. 예전부터 우리가 뭐 서세 동점이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확실히 뒤집힌 시점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이랑 미국에서 있었었는데 지금 영국과 미국이 가장 코로나 사태에서 취약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떤 한국 민주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그 세계 질서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갖게 되는 역할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혁명사를 공부하셨고요. 네. 앨범 커버도 전봉준 장군을 패러디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몰골도 좀 비슷합니다. 네. 동학혁명을 높게 평가하시는 건가요? 평소에? 동학혁명이 그 제가 프랑스 혁명사 전공이었기 때문에 예. 동학혁명이야말로 가장 거기에 가까웠던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도 사실 그 전봉준 장군이 압송되어 가는 마지막 사진 있잖아요. 네. 그 눈빛이 어떤 로큰롤 스피릿이 보였던 것 같아요. 좀 슬프잖아. 그렇죠. 네. 슬프면서도 그 강렬한 네. 눈빛을 보았을 때 저거는 진짜 로큰롤이다. 아,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심영우님 젊으신 분이 대단합니다. 소신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촛불혁명에도 다른 그 느끼는 바가 좀 다른가요, 저희하고? 뭐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때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 연장전이었다고 느껴졌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통해서 상당 부분 완성이 되었다고 느껴서 네. 그 전까지는 어떤 역사를 제3자 입장에서 계속 연구하는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에 그서 일어난 사건들에서 중심에 참여하거나 거기에 관여한다는 걸 보았을 때 이거야말로 좀 더 역사학도로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겠다. 평생 17세기, 18세기 프랑스 혁명사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요, 그 살면서 그리고 또 취재하다가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역사학자들을 찾아갑니다. 역사학자 할아버지들한테 우리 사회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우리 정치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한테 미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 도도히 전진해 가끔 뒤로 역행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잘 갈 거야, 앞으로 나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다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젊은 역사학도가 보기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특히 최근 총선 이후에 느꼈던 생각은 네.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서 예. 진정한 어떤 진짜 보수 예. 세력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예전에 뭐 김구 선생부터 장준환 선생님까지 예. 결국에는 뭐 진보로 분류되긴 했지만 네. 참 보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가치를 대변하는 이제 그 분들이 집권하게 됐고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력을 갖게 되셨는데 네.
그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진보 세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그림이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사실 동물권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거야말로 굉장히 좀 그 변두리에 있는 담론이거든요. 네. 페미니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사회 변두리에 있는 담론인데 예. 최근에 뭐 그 녹색당을 비롯해서 많은 그 소수 정당들이 힘을 별로 못 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안적인 방식들이 크게 떠오르진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문 의원님이 초대 손님께 몰골이라뇨. 그러게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가까이서 보면 거부감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8672님 돈은 얼마나 벌고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길이 가치가 있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많이. 이렇게 이런 분들 이분은 분명히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 분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선대께서는 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안 하고 참고 자식들한테 맞아요. 더 나은 삶을 뭐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했던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길이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부러워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반들의 활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그룹을 짓고 양반들이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 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범선 씨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종종 물어보겠습니다. 네. 양반들의 아래로부터의 혁명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만 있을 건가 번데기처럼 가만히 안 된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아래로부터 잔잔히 자 한번 엎어보자. 엄마 무시무시하게 대단한 뭐가 있는 건가 엄청난 것이 왔구나 비가 거꾸로 솟고 천지가 열리고 돌고 다시 한번 엎어보자.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 새벽에 드디어 2차 추경안이 처리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됐네요. 네, 사실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20대 국회를 보면서 땅을 사서 휴경지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땅을 사서 휴경지로 만들었다. 네, 일을 일단 안 했네.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일을 안 했지만 땅을 샀다는 표현을 넣은 이유는 그래도 탄핵이라는 눈부신 결과가 있었다. 예.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의 기반은 그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이 원했을 때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 좋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 20대 국회 때 탄핵이 있었네요. 생각해 보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네. 사람들은 막 10년 전, 20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네, 아, 박근혜, 최순실 네. 그 두 분께서 이 땅을 지배하던 시기가 얼마 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저는 반드시 공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2017년 초반에 버니 샌더스를 만나러 미국 간 적이 있었는데 아, 네. 버몬트주에서 만났던 미국민들도 그 탄핵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예.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빠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땅을 샀지만 네. 그 이후에 휴경지로 놀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탄핵하고 그다음에 없었네. 그 다음이 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웠네요.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적어도 국회는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일단은 초반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미래통합당 이 3당이 다당제로서 출발을 해서 대화와 타협이 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고성과 몸싸움이 다시 한 번 더 재현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오창석 평론가가 휴경지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일단 땅이 1년 정도 몇 년 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땅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농사를 지으면요. 네. 흉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거 못했으니까 국민들이 이제 이래라 이렇게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됐죠. 네. 그 따가운 충고와 네. 관심이 걸음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죠. 네. 각 당의 소식으로 가볼까요? 미래통합당. 네. 네, 미래통합당 어제도 전달해드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오늘 어느 정도 결과는 아니고요. 과정이 하나 나왔는데 네. 지금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차기 지도부에게 네.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여부를 맡기겠다. 알겠어요. 거기까지 그렇게 뭐만 들어. 뭐 내일 바뀔 건데. 네. 다른 내용은 없어요? 다른 내용은 뭐 딱히 없고요. 예. 일단은 뭐 주호영, 정진석 5선 의원, 권영세 3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비대위 도입에 창선적인 알겠어. 나머지는 반대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들을게요. 나머지 반대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어서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예.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빨리 돌아와야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가볼까요? 민주당? 네,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아직 정확한 입장이 나온 것이 없지만 각기 다르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내년 부산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지 않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당원 당규가 지켜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두관 당선인 같은 경우는 원칙만 말하면 선거로서 심판받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네, 여기도 알았습니다. 여기도 민주당도 빨리 의견을 정해서 해야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공천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커요. 이것부터 빨리 정리하고 사과는 했으나 좀 명확하게 처리하고 또 네, 여기도 맞습니다. 일하는 국회로 빨리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도 이런 얘기 국민들이 별로 저만 듣고 싶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국민들도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훈 당선인을 제명시켜서 원소속으로 복귀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내네요. 예.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민주당으로 합당합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밝힌 당선인도 있고요. 아직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당선인도 있는데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로 갈까요? 네, 일단 뭐 석가탄신일이라서요. 오늘 석가탄신일입니다. 예, 석가탄신일을 맞아서 정치인들의 불교 논란 몇 가지가 있어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일단 먼저 자유한국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의 전신. 당시 황교안 전 대표가 조계종 종단 대표 스님에게 선물을 보냈거든요. 예. 설을 맞아서. 예. 근데 이때 육포를 보내서 그렇죠. 논란이 한번 됐었습니다. 네, 육포 황교안 선생님 계셨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원래 한과를 보내려고 했었는데 배송 업체와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네, 약간 실수했겠죠. 예, 그때 이런 이야기를 남겨서 스님들한테 육포를 좋아하는 스님들이 좀 있긴 하나 그건 좀 실수였겠죠.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내는 건 조금 예. 문제가 될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불교 법요식에 참석해서 합장도 안 해서 예. 불교 자체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라는 당시 비판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예, 당시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은재 의원이죠. 네, 엘리사벳. 네. 한국경제당으로 옮겼다가 다시 최근에 탈당했습니다. 네. 불교 신자라서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입당해서 다시 탈당됐는데 네. 라디오를 통해서 나는 뭐 불교 신자기도 하고 교회도 다녔고 성당하게도 관계가 있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억울해하는 네. 입장을 또 밝히기도 뭐 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정치권에는.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오창석 평론가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윈디 시티의 카니발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구별님이 요즘 주디 볼 때마다 안영미 생각나고 안영미 볼 때는 주기자 생각나네요. 뭐 안영미 씨가 저하고 뭐 머리 스타일이 닮았다고 하는데 안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구별님은 또 아닌 밤중에 더 울리는 게스트였다고 아까 우리 양반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얘기하는 역사학도가 얘기하는 사회 그리고 음악인이 얘기하는 정치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